예, 안녕하세요. 홍성대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방줄기세포에 우리가 대원가에서 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이론,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분 다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저희가 병원에서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그 주의점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하면은 일반 저희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우리 환자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줄기세포 하면은 시술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술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복부에 있는 지방을 얼마나 쉽게 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줄기세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와 유두만능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나 유두만능줄기세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줄기세포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 모든 조직의 뿌리가 되는 세포고 자기 복대가 가능하고 또 다른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다음에 한 4일 정도 되면 배반포가 됩니다. 저 배반포 저 줄기세포가 모든 세포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는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자, 유두만능줄기세포는 체세포의 줄기세포를 유전자나 단백질을 첨가해서 하나의 줄기세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체줄기세포란 일체 조직이나 장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줄기세포 시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많은 줄기세포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 게 골수하고 지방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줄기세포 시술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줄기세포를 체에서 배양하거나 조작하여서 환자에게 직접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일부 지금 현재 치료제로 개발된 게 연골 치료제로 몇 개 나온 거 있고, 또 그 누공 크로스디지에서 나오는 그 치료제가 현재 한 10몇 개인가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환자한테 직접 놓아주는 겁니다. 일부 병원에서 많이 지금 시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주로 지금 하는 것은 조작이나 배양을 해서는 안 되는 시술입니다. 골수줄기세포는 우리가 많이 골수이식 백혈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시술입니다. 조혈모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조혈모 세포는 다양한 조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죠. 현재 임상적으로나 제약회사에서 많이 개발 중인데요. 이제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개원가에서 만만치 않게 쉽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시켜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되고 통증, 또 무균실에서 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줄기세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말초혈액 줄기세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초혈액 줄기세포라는 건 말 그대로 혈액을 빼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주사를 놓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초혈액에는 줄기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말초혈액을 줄기세포를 시술을 하면은 성냥푸틴제를 한 4 내지 5일 동안 계속 피하에다 주사를 하고 말초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면은 하루 당일날 줄기세포를 한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하긴 하는데 모기가 새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난다고 다 새는 아니에요. 이게 꼭 여러분들이 줄기세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혈액줄기세포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줄기세포라고 기구를 팔기 위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건 환자한테 시술에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 지방줄기세포. 저희 개원가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줄기세포입니다. 지방줄기세포는 일단 빼기가 편하고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그 SVF라고 지방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이 SVF라고 그 기질력관 분위기라는 그 면역세포나 섬유화세포나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게 지방줄기세포의 최고 장점인데요. 이 SVF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혈관을 갖다가 재생시키고 또 주변 조직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진피에 투여할 때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줄기세포 효과는 가장 1번이 섬유화세포로 분화된다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혈관세포로 분화되는 점, 그 다음에 파라크린 효과에서 주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진피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섬유화세포 같은 경우는 진피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엘라스틴이 증가해가지고 피부에 진피 조직을 건강한 진피 조직으로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줄기세포 시술 과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분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기구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센트리퓨즈나 세이킹 인큐베이터나 클린벤치나 이 세 가지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분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10년 동안 직접 분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문제점은 있죠. 그 부분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복부에 있는 지방을 빼서 줄기세포 회사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약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바로 시술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 보통 9시나 10시에 시술해가지고 5시쯤, 4시나 5시쯤 시술하고 바로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보내는 회사가 이제 안트로제널 회사한테 보내는데요. 그게 바로 퀸셀입니다. 퀸셀 같은 경우는 1cc당 지방줄기세포가 약 100만 개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약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계속 시술을 했었어요. 가장 문제점이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줄기세포 수가 정말 얼마나 있는가. 2번째, 오염은 되지 않는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오염이 되면 줄기세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술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문제점은 이제 의료법 문제가 되는데, 병원에서 지방줄기세포를 시술하는 것은 미용적인 목적 외에는 수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게 이제 퀸셀인데요. 퀸셀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재량권 아래 질환도 치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게, 이거 지금 현재 이 줄기세포 치료가 엉망이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게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임상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탈모로, 여기서 많은 분들은 없는데 탈모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많이 적용하는 건 탈모입니다. 탈모,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적용하는 게 이제 질건조증인데요. 질건조증이라면 아주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탈모,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질건조증, 음경 발기력 향상,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퇴행성 관절염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아마 이론적으로 봐도 건선이나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많이 한 건 탈모와 질건조증입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탈모를 강의하셨는데 탈모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돌개념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노화의 탈모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좋냐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휴지기 탈모하고 노화형 탈모입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겐형 탈모 환자인데 이분을 줄기세포하고 피나스트린만 처방했던 분인데 이건 저도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만약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형 탈모의 가장 문제점은 원래 원형 탈모 자체는 피부과 질환 중에 3% 이내로 많을 정도고 그 다음에 98%는 자연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두부 탈모로 전환이 된 경우는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치료 성공률이 아마 한 8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조기에 진압을 했을 때 80%지 나중에 이미 문항이 다 손상됐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줄기세포를 시술할 경우 전두부 탈모의 경우는 모발이 빠지는 게 수동이 될 경우는 줄기세포를 사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겐 탈모나 성장기 탈모의 공통점은 성장기가 짧아져서 생기는 건데요. 요것은 치료를 하시고 시술을 하고 나서 반드시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줄기세포 자체로만 가지고는 그렇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게 줄기세포 치료는 그 놓은 조직의 세포로 분화되고 파라크린 효과에 의해서 질환이 치료되는 겁니다. 예, 탈모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제 어떤 모발 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있지만 진피층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발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 질건조증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환자한테 미래 시술로 불만이 없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질건조증입니다. 줄기세포를 갖다가 질 점막에 놓게 되면은 이 콜라겐이나 탄력 성분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질건조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봤을 때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안 해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건 우리가 해보면은 한 3주 정도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시 오는 경우가 한 3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하고 테니스 엘보인데요. 여기 이제 저기 심재정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텐돈 자체는 콜라겐이나 글리코사민오카인 주 성분입니다. 엘라스틴이나. 이제 그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 파이브로스트라가 증가해가지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성분이 증가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엘보 자체라는 건 텐돈이 늘어나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무릎 연골이 닿는 건데 직접 활액낭 쪽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발기력 향상 이것도 아마 질건조증하고 저 발기력 향상은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직접 줄기세포를 투여를 하게 되면 플라세보 효과인지는 몰라도 이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 환자들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건 피부 노화 얼굴에 직접 넣는 건데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효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줄기세포 시술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환자들은 이게 완치란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환자의 컴플레인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의사들도 그의 기대감을 갖고 시술을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과도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는 하겠지만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장기방 우리가 지방줄기세포 최대 장점은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지방줄기세포를 시술할 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복부 지방을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른 어떤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 탈모나 뭐 피부 노화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뱃살 빠진다고 해서 대부분 시술 받는 사람들은 엄청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장지방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환자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뺄 때 또 하나 포인트가 셀룰라이트 층은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셀룰라이트 층을 빼게 되면 지방줄기세포는 거의 거의 빼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 층까지 빼게 되면 피부가 불퉁불퉁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줄기세포 같은 경우 시술은 의외로 몇 가지만 알면, 예를 들어서 복부지방 뺀다든지 진피에 주사 놓는 방법이랄지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일반 개원가에서는 쉽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한테 과도한 기대감을 주지 말라는 거. 그리고 상황 설명을 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환자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좀 강의를 좀 서투르게 했는데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술을 해보면은 그렇게 진짜 복부 지방만 잘 뺄 수만 있다면은 시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 빼는 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로 생각하는데 전신 마취 필요 없이고 혹시 여기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그 투메센트 용액에다가 몇 가지 첨가를 하게 되면 한 30분이면 지방을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복부 지방흡 입술을 해보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그러실 거예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질문하는데 저는 사실 제 몸에다가 우리 홍 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복부 지방을 좀 빼고 그다음에 무릎에다도 넣고 얼굴에다도 넣고 머리에다 넣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처음에는 그 내장 지방을 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저희 병 환자들을 한번 홍 원장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몸에 무릎에다 맞았는데 확실히 맞고 나서 지금까지 통증은 없어진 것 같고 얼굴도 상당히 동안도 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 이 블루오션을 좀 도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병원의 어떤 새로운 컨셉을 좀 정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죠. 5분 정도. 이게 참 새로운 영역인데 한 번은 꼭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도전해볼 만한 게 시술은 굉장히 편해요. 어떤 필러를 놓을 정도만 된다면은 시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 빼는 걸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몇 가지 테크닉만 있으면은 뭐 테크닉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시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부 지방흡 입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부 지방을 뺄 때 몇 가지 다른 방법을 택하긴 하거든요. 근데 빼고 난 다음에 헤마토마나 그 다음에 지방을 더 많이 빠지게 해주는 어떤 그런 약물을 선택한다면은 복부 지방도 해결하고 질환도 치료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탈모. 저희 같은 경우는 탈모를 주로 많이 하는데 탈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환들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걸 환자들한테 가장 과도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게 국가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또 재밌는 점은 거의 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의 현금을 주고 가고 본인들 차트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해요. 뭐 자꾸 이렇게 권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이 지방줄기세포 처음에 저도 굉장히 의심을 했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막상 몇 가지 하고 나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뱃살도 빼고 또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는데 제가 오늘 주소 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줄기세포 자체가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북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읽어보시면 좀 나름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책을 쓴 거예요. 용어도 쉽게 하고 했는데 나름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줄기세포는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복부 지방만 뺄 수 있고 진피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작용도 없고 결과도 괜찮은 시술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없이 오늘 좀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